충청도의 한적한 소도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 한 남성이 경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 표시가 붙은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살짝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고 중얼거리며 시동을 켰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호,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섰어요. 다른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운전이 서툰 초보로만 보였습니다. 신호등에서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차선 변경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또 켜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런 준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네를 담당하는 박순경이었어요. 충청도 억양이 물씬 풍기는 이 젊은 경찰관은 매일 아침 이 초보 운전자를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 참 조심스럽게 운전하네. 박순경은 순찰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소도시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큰 사고도 없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박순경의 일상은 비교적 여유로웠어요.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어우러진 이 거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라고는 이 초보 운전자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경은 언젠가는 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제한 속도보다 10km 정도 느리게, 차선은 정확히 중앙을 지키며 방향 지시등은 미리미리 켜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급한 일이 있어서 살짝 서둘러야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만 빨리 가자.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더 밟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속도 이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에 평소보다 신호등을 조금 더 늦게 확인했거든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멈췄을 텐데 오늘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이미 빨간색으로 바뀐 후였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박순경의 순찰차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용삐용.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그는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순경은 순찰차에서 내려 준호의 차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이 초보 운전자를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조언을 해주자. 박순경은 그런 마음으로 차에 다가갔어요. 박순경이 차창을 두드리자 준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좀 확인할게요. 박순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박순경이 면허증을 받아든 순간 그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게 일종 면허네요? 박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종 면허라는 것은 가장 고급 운전면허증이에요. 대형 트럭, 버스, 심지어 특수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였거든요. 그런데 왜 초보 운전 표시를?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운전한 지 오래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연습하려고. 박순경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일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초보 운전 표시를 붙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사고라도 당하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하셨나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준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는 운전을 안 했거든요. 박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조심해야죠. 제가 기본적인 것들 다시 알려드릴게요. 박순경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충청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그의 말투는 정말 정겨웠습니다. 일단 신호등 보는 법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준호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신호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박순경의 친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란색 신호등은 말이에요.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해요. 무리해서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박순경은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걸 누가 모르겠어요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간 거리도 중요해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셔야 해요. 박순경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교통 규칙들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혹시 주차는 어떠세요? 평행 주차 같은 것 말이에요. 박순경이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평행 주차? 그건 정말 식은 죽 먹기였거든요. 하지만 초보 운전자 역할을 계속해야 했어요. 평행 주차는 아직 잘 못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순경은 아, 그렇구나 하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박순경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준호에게 운전 요령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핸들은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시계로 치면 10시 10분 방향으로요. 그의 설명은 정말 자세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도 중요해요. 발끝으로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았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아요. 박순경은 마치 운전 강사가 된 것처럼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사이드미러 조절법도 아시죠? 왼쪽 미러에는 자기 차 뒷문이 조금 보이게, 오른쪽 미러에는. 박순경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진짜 몰라서 배우는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차선 변경할 때는 미러만 보시면 안 되고 꼭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도 확인하셔야 해요. 박순경은 정말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충청도 억양이 섞인 그의 말투는 정겨웠지만 준호에게는 점점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가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뒤에서 다른 차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몇 대씩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났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박순경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 이렇게 길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차장으로 가서 실습을 좀 해볼까요? 박순경이 제안했어요. 준호는 내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박순경은 앞장서서 순찰차로 가더니 저를 따라오세요.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시동을 걸었어요. 다른 차들이 드디어 지나갈 수 있게 되자 몇몇 운전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하지만 박순경의 친절함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신호 위반으로 걸린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박순경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연습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하며 당황했습니다. 일단 평행 주차부터 해볼까요? 박순경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준호가 평행 주차를 시도하는 척하며 일부러 서툴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죠. 자연스럽게 완벽한 평행 주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경은 눈을 크게 뜨며 이게 하고 중얼거렸어요. 참 잘하시는데요? 박순경이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아, 운이 좋았나 봐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박순경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진짜 초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차에 뭔가 있나 확인해 봐도 될까요? 박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박순경이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글러브 박스 안에는 여러 개의 트로피와 상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국 레이싱 대회 우승, 서킷, 랩타임 신기록, 프로레이서 라이선스 같은 글귀들이 박순경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박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건.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박순경은 트로피 하나를 들어올리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준호, 이거 본명이죠?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레이싱 챔피언십 우승?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유명한 김준호? 박순경이 물어봤어요. 레이싱에 관심이 있던 그는 김준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 갑자기 은퇴한 천재 레이서였어요.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박순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하며 기본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전설적인 레이서였다니. 그럼 왜 초보 운전 표시를 붙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셨던 거예요? 박순경의 질문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준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박순경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왜 전설적인 레이서가 이런 모습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걸까요?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박순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레이스 중에 큰 사고가 났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박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싱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스포츠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이싱을 그만두신 거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예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핸들만 잡으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준호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고 천천히 다시 운전 연습을 시작했어요. 초보 운전자처럼 말이에요. 박순경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초보 운전 표시를 붙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신 거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빠른 운전이 무서워져서 안전하게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신호 위반을? 박순경이 물어봤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서둘렀는데 역시 안 되네요. 아직도 정상적인 운전은 어려워요. 박순경은 준호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레이서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요. 운전은 못하지만 차는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정비소요? 어디예요? 박순경이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사실 제가 수리한 차들이 이 동네를 많이 다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순경은 아, 그럼 제 순찰차도 혹시 하고 말했어요. 네, 아마 제가 정비했을 거예요. 이 동네 경찰서 차량들 대부분을 제가 관리해요. 준호의 말에 박순경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연이 있었던 거네요. 와, 세상 참 좁네요. 박순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순찰차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 그거요? 벨트 교체 시기가 됐어요. 다음 주에 정비소로 가져와 주세요. 박순경은 감탄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시 레이싱은 안 하실 건가요? 박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언젠가는 다시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무서워요.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는 것도 겨우 익숙해졌거든요. 박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박순경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레이싱 챔피언에게 신호등 보는 법을 가르쳐드렸다는 거죠. 그 말에 준호도 웃음이 나왔어요. 네, 그렇네요. 하하, 이거 완전 코미디네요. 박순경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평행주차하는 법을 가르쳐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완벽하게 하고 계셨잖아요. 준호도 따라서 웃었어요.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평행주차할 때 일부러 서툴게 하려고 했는데 몸에 밴 습관이 나와버렸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박순경도 맞장구를 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상황이 이제는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충청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박순경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한참 웃고 있으니까
뭔 일인지 궁금했나 봐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뭔가 재밌는 일이 있나 봐요. 박순경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머,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도 주변을 보더니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웃었나 봐요. 괜찮아요. 좋은 일인데 뭐. 박순경은 여전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 유명한 김준호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준호는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순경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제가 운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 레이싱 말고 그냥 일반 운전 실력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대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정비소에서 하는 정도예요. 레이싱 기술은 아직 좀 어려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경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호위반건은 어떻게 하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순경은 잠깐 생각하더니 뭔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경은 주머니에서 신호위반 딱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하더니 갑자기 딱지를 찢기 시작했어요. 왜요? 준호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요. 박순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에게 벌금을 매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준호는 감동받았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박순경이 말했습니다. 저한테 운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혹시 가능하다면 언젠가 레이싱도 구경하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정비소로 놀러 오세요. 차도 봐드리고 운전 기술도 알려드릴게요. 준호가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해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과 위반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늘 재밌었어요. 박순경이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어요. 뭔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았거든요. 저 경찰관 참 좋은 사람이네. 맞아. 저런 경찰이 있어서 동네가 평화로운 거야. 그런데 혹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경찰차 정비해 드릴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더 좋게 만들어 드리고요. 박순경은 기뻐했어요. 정말요? 와, 감사해요. 당연하죠. 앞으로 자주 봬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순경도 네, 꼭 정비소에 놀러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늘 만남이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다른 경찰관들한테도 이 얘기해도 될까요? 정비소 홍보도 되고. 박순경이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좋은 일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순찰 계속해야 해서. 박순경이 말했어요. 네, 안전운전 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몇 주 후, 박순경은 정말로 준호의 정비소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작업복을 입고 차 밑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비소가 정말 크네요. 박순경이 감탄했어요. 정비소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있었고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거든요. 여기서 레이싱카도 정비해요? 네, 가끔 레이싱팀에서 의뢰가 와요.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박순경은 코너링이요. 순찰할 때 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코너를 돌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기본기부터 해볼까요? 준호는 박순경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을 잡는 법부터 다시 한번. 준호가 운전하는 차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박순경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달라요.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구나.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연습을 마치고 정비소로 돌아오는 길에 박순경이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운전하는 게 좀 나아지셨어요?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오늘 같이 운전하니까 예전 기분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순경이 기뻐했어요. 언젠가 다시 레이싱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비소에 도착하자 박순경은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정비도 더 잘해드릴게요. 아, 맞다. 박순경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동네에서 작은 드라이빙 이벤트가 있어요. 안전운전 캠페인인데 혹시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준호는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시민들에게 안전운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박순경이 설명했어요. 준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참여하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박순경은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준호도 조금씩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경이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도 정비소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초보 운전자와 충청도 순경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우정으로 마무리되었어요.